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방관계법령 문제풀이 계속하겠습니다. 자, 63번 나갈 차례죠. 자, 63번에 보시면 화재 예방,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요거 우리가 줄여서 약칭을 사용하고 있죠. 이건 소방시설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방시설법상 특정 소방 대상물의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첫 번째, 요 의원은 근린생활시설이다. 요 의원은 근린생활시설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요 보건소는 업무시설. 이것도 맞는 얘기죠. 보건소는 업무시설. 경찰서도 뭐 업무시설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요양병원이죠. 병원일 경우에는 의료시설. 이것도 맞는 얘기죠. 네 번째, 요 동물원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다. 즉, 동식물원은 맞는 얘기인데요. 이 동물은 사람들이 많이 가서 구경하고 그러는 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문화 집회 시설이라고 하죠. 문화 및 집회 시설이기 때문에 요 4번이 바로 틀린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문화 및 집회 시설에 해당되는 거는요, 공연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집회장, 그 다음에 관람장, 그 다음에 전시장, 동식물원, 이게 바로 문화 및 집회 시설에 해당되는 거죠. 다음 64번 가죠. 다음 64번 화재 예방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법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우수 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찾는 거예요. 맞는 거. 자, 첫 번째, 우수 품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가 아니고, 이게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이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누구에게 신청하죠? 시도지사가 아니고 소방청장한테 신청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우수품질 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는 KS 인증, KS 인증이 아니고 우수품질 인증을 하죠. 우수품질 인증 표시를 하는 거죠. 또 2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우수품질 인증의 요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요 3번이 바로 옳은 답이 되네요. 그 다음에 4번에 중앙행정기관은 건축물의 신축으로 소방용품 신규 비치해야 될 경우에는 우수품질 인증 소방용품을 반드시 구매 사용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되겠죠. 자, 이 소방시설법 40조가 바로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에 대한 기준이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이 소방청장은 형식 승인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에서 우수품질 인증에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해서 인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소방청장이. 우수품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방청장에게 신청을 하는 거죠. 3번에 가면은 우수품질 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는 우수품질 인증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인증의 그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65번 가죠. 자, 65번도 이 소방시설법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소방시설법령상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는 거죠. 자, 이 공동구는
뭐 길이에 관계없이 다 설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2번에 가면 지하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맞는 얘기죠. 층수가 30층 이상일 경우에는 몇 층 이상이죠? 16층 이상이죠. 11층이 아닌 16층 이상의 모든 층에 무통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4번에 가면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일 경우에는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지하의 모든 층에 무통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걸 찾으라는 거니까요. 바로 요 3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죠. 자, 해설에 여러분이 요 무통의 설치 대상을 한번 보면은요. 지하가일 경우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지하층이 바닥 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 아니면 지하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 이상. 터널일 경우에 길이가 500m 이상, 공동구는 모두 해당이 되고요. 층수가 30층 이상일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모든 층에다 설치한다는 거. 요 5번이 가장 시험에 이제 잘 나오는 내용이죠. 다음은 66번 가죠. 자, 66번도 마찬가지로 이 소방시설법에 대한 그 문제예요. 자, 소방시설법상 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을 모두 고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주택용 소방시설은 어디에다 설치하느냐? 바로 요 단독주택 있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이 공동주택에서 요 아파트하고 요 기숙사는 공동주택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 요 다중주택은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바로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다가구주택도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죠. 연립주택도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고, 요 기숙사는 우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거죠. 그래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에서 기역, 니은, 디귿 바로 요 3번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방시설법 제8조에 보면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보면은 설치 대상이 요 단독주택, 공동주택이죠. 그래서 이 아파트하고 기숙사는 제외가 된다는 거. 그다음에 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뭐로 정하느냐? 시도의 요 조례로 정한다는 거 같이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67번 가죠. 자, 67번 마찬가지로 소방시설법에 대한 문제인데, 소방시설법상 소방본부장이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을 하거나 아니면 위촉할 수 없는 사람 찾는 거예요. 자, 이 소방기술사는 당연히 해당이 되고, 소방시설 관리사도 소방특별조사의 그 위원으로 활동할 수가 있죠.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하고 이상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소방서에 가면 그 예방과장이나 행정과장, 과장급 이상의 소방공무원 당연히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4번에 소방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소방과 관련한 연구에 3년이 아니고 이게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만 소방특별조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임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답이죠. 그래서 이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그 구성을 보면은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는 거. 의원회 그 의원은 소방본부장이 임명하는데 자격이 과장급 이상의 직위를 가진 소방공무원, 소방기술사나 소방시설관리사, 소방 분야의 그 석사학위 이상, 소방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의원의 그 임기는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 68번 가죠. 자, 68번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대한 그 문제예요.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안전교육의 교육 대상자하고 교육 시기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죠. 자, 1번에 요 안전관리자를 갖다가 신규로 종사한 후에 3년마다 일했는데 안전관리자가 종사 후에 받는 게 뭐예요? 실무교육이죠. 그거는 3년마다 1회가 아니고 이게 2년마다 1회예요. 그래서 바로 1번이 바로 옳지 않은 답이 되는 거죠. 2번에 위험물 운송자는요. 요거는 신규 종사 요거 3년마다 1회 이상. 그다음에 탱크 시험자의 기술 인력은 신규 종사 후에 6개월 이내에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험물 그 운송자도 마찬가지 요거는 신규 종사 전에 받는다는 거. 그래서 그 위험물 안전관리자 아니면 위험물 뭐 운송자, 탱크 시험자의 교육 과정과 대상 시간, 시기, 교육 기관을 한번 보죠. 자, 이 교육 과정 보면 강습 교육이 나오죠. 그래서 강습 교육은 요 안전관리자가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이 사람은 교육 시간이 24시간 이상. 그다음에 위험물 운송자, 이 사람은 교육 시간이 16시간. 그다음에 실무 교육을 보면은요, 안전관리자나 그다음에 위험물 운송자, 그다음에 탱크 시험자의 기술 인력은 다 교육 시간이 8시간 이내예요. 교육 시기를 보면요, 강습 교육은 신규 종사 전이죠. 그 다음에 실무 교육은요, 안전관리자는 신규 종사 후 2년마다, 위험물 운송자는 신규 종사 후 3년마다, 그 다음에 탱크 시험자는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에, 그 다음에 그 교육을 받은 후에 2년마다 1회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온 거 보시면은 안전관리자죠. 안전관리자에 대한 그 교육은 신규 종사 후 3년마다 했는데 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강습 교육이 신규 종사 전에 받는 거죠. 제가 아까 그 설명을 드렸는데 2년마다 1회씩 받는데 신규 종사 전에 받아요. 마찬가지로 또 틀린 내용이네요, 이거는.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이건 틀린 거 답이 되는 거죠. 다음 69번 가죠.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 수량 이상의 그 위험물을 저장 취급자에 대한 조치 명령인데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옳은 거.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24조에 보면은 무허가 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 명령이죠. 그래서 요 시도지사나 아니면 소방본부장 서장은 필요한 그 조치를 명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설치하거나 위치, 구조, 설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신고하지 않고 품명이나 수량이나 지정 수량의 요 배수를 변경할 수가 있는 경우, 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택의 난방시설,
공동주택의 그 중앙 난방 시설은 제외죠. 여기에 그 저장소 또는 취급소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은 분명 수량, 지정 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신고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요 농해용, 그 다음에 축산용, 그 다음에 요 수산용, 그 다음에 요 난방시설에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건조시설을 갖다가 위한 지정수량 몇 배, 20배 이하의 저장소는 허가나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번에 소방서장은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의 그 저장소를 설치한 자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지정수량 20배 이하, 뭐예요? 지금 수산용이죠. 요 수산용일 경우에는 예외죠. 그래서 1번은 바로 틀린 거죠. 조치를 명할 수 없다죠. 있다가 아니고 없다예요. 그래서 2번에 소방본부장은 주택의 난방시설,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했을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택의 그 난방시설은 예외죠. 그 다음에 3번 시도지사는 축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령할 수가 없죠. 있다가 아니고 없다죠. 네 번째, 농해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30배 이상의 그 저장소, 지정수량 20배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모든 그 변경 같은 거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치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네요. 다음 70번 넘어가죠. 자, 70번은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요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요 운반 용기에 대한 수납 기준인데 옳은 거 찾는 거예요. 맞는 거. 자, 금속재의 운반 용기는 3년 6개월 이내, 3년 6개월이 아니고 2년 6개월이죠. 2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운반 용기의 외부의 점검 및 7년 이내 사이에 실시하는 7년이 아니고 5년 이내에 실시한 내부 점검에서 누설 등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요. 두 번째, 경질 플라스틱 운반 용기에 액체 오염물 수납할 경우에 운반 용기는 제조된 날로부터 7년 이내의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요거 5년 이내의 것이죠. 3번, 플라스틱 용기의 부착에 운반 용기에 있어서는 3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기밀시험이 아니고 요거 2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기밀시험에서 누설이 없어야 되죠. 그다음에 4번에 금속재 운반 용기에 요 액체 오염물을 수납할 경우에 55도의 온도에서 증기압이 130kPa 이하,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다음 71번 넘어가죠. 네, 71번도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대한 문제네요.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1류 위험물의 요 지정 수량으로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위험물의 요 지정 수량은 그다음 위험 등급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꼭 1류에서 6류까지 다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1류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1류는 분명히 아염소산 염류, 염소산 염류, 그 다음에 과염소산 염류, 그 다음에 무기 과산화물, 그 다음에 브롬산 염류, 질산 염류, 요드산 염류, 그 다음에 요 과망간산 염류, 중크롬산 염류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0으로 정하는 게 있어요. 과요드산 염류, 과요드산, 크롬, 납 또는 요드산화물, 그 다음에 아질산 염류, 그 다음에 염소와 이소시아눌산, 그 다음에 포옥소, 이황산 염류, 포옥소, 붕산 염류, 그 다음에 차염소산,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아염과 무, 이게 5월 31일,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염과 무가 이게 지정수량이 500kg, 부진료가 5월 30일이 아니고 이게 맞네요. 500이 아니고 아염과 무가 이게 50kg죠. 그다음에 과중이 이게 1000kg예요. 그다음에 요 행정안전부 0으로 정하는 과과크 아염 퍼포까지가 이게 300kg죠. 차염수산 염류는 50kg죠. 위험등급은 아염과 무가 1등급, 부진료가 2등급, 과중이 3등급. 행정안전부 0으로 정하는 것 중에서 과과크 아염 퍼퍼가 요게 300kg니까 2등급이고 차염수산 염류는 1등급이죠.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염수산 염류니까 요 과염수산 염류는 지정수량이 여기 과염수산 여기에 들어가죠. 요 과는 과망간산 염류죠. 그래서 과염수산 염류는 지정수량이 50kg 해서 맞는 얘기죠. 불옴산 염류는 지정수량이 300kg예요. 요 2번이 바로 옳지 않은 거죠. 불옴산 염류는 200이 아닌 300이죠. 그 다음에 여기 요드산 염류는 지정수량 300kg. 이거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크롬산 염류, 지정수량 1000kg.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위험물은 1류에서 6류까지 분명하고, 그 다음에 지정수량, 위험 등급은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72번 가죠. 자, 72번은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의 설치 및 변경 등에 관한 이 조문의 일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 찾는 거죠. 자, 요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이나 아니면 수량 또는 지정 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고자 하는 날의 며칠 전까지, 1일 전까지 뭐가 정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에게 시도지사한테 신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네요.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의 그 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이죠. 그래서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한테 그 허가를 받아야 되죠. 위험물의 품명이나 수량이나 지정 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에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허가를 받지 않고 아니면 변경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거, 주택의 난방시설, 그 다음에 농해용, 축산용, 수산용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은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는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73번 가죠. 자, 73번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그 문제예요. 또 이 다중이용업소의 그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걸 우리가 다중법이라고 하죠. 줄여서
다중이용업소법. 행정기관의 그 통보사항에 관한 내용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나열한 거죠. 자, 허가 간청. 다중이용업주가 휴업 후에 영업을 재개하였을 때 그 신고를 수리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누구에게 통보해야 된다. 보시면 이거는 이 다중이용업소법을 한번 보면은요. 허가나 아니면 인가, 요 등록 신고를 수리했을 경우에 행정기관은 14일 이내에 누구한테 이걸 갖다가 통보를 해야 돼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한테 이 사항을 갖다 통보해 줘야 되죠. 그래서 다중이용업소의 성명 및 주소, 그다음에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 다중이용업소의 그 업종 및 영업장의 면적을 갖다가 소방본부장 서장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허가 그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통보를 해야 되죠. 그래서 휴업이나 아니면 폐업 또는 영업의 재개, 영업 내용의 변경, 다중이용업주의 변경 또는 주소의 변경, 그다음에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또는 주소의 변경, 이걸 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영업을 재개했을 경우니까 바로 요 30일 이내에 해당이 되는 거죠. 누구에게 통보해요? 소방본부장이나 아니면 소방서장에게 통보를 해야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 맞는 답이죠. 다음 74번 가죠. 마찬가지로 다중이용업소법에 대한 문제. 자, 화재 위험 평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지역하고 건축물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이 화재 위험 평가는요. 이건 실기시험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화재 위험 평가 대상 지역은 2000제곱미터 지역 안에 있는 2000제곱미터 지역 안에 있는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되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5층 이상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하나 추가된 것이 이제 하나의 그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되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요 세 개가 화재 위험 평가 대상이죠. 그래서 1번에 3000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40개 이상, 아니죠. 이게 3000이 아닌, 이게 2000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되어 있을 경우에 화재 위험 평가 대상이죠. 두 번째, 하나의 건축물의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가 아니고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죠. 3번에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이게 바로 맞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설 쪽에 한번 보시면요, 화재 위험 평가 대상을 보면 2000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되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하나의 그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의 그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이게 바로 화재 위험 평가 대상이라는 거.
이번에 보시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화재 위험 평가 결과 그 위험 유발 지수가 D급이나 아니면 E급에 해당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유발 지수가 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안전시설 등의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위험 유발 지수가 기준 미만이라는 것은 상당히 화재 위험 등급이 낮다는 거죠. 이런 데는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을 갖다가 일부를 설치를 유예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화재 위험 유발 지수하고요, 요 비고란에 있는 요 평가 점수하고 위험 수준에 대한 그 정의도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위험 등급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이렇게 그 5가지로 나누는 거고, 그다음에 요 평가 점수 요거 꼭 암기하시고요. 위험 수준도 마찬가지 요거 꼭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75번으로 가죠. 자, 75번 마찬가지로 다중이용업소법에 대한 문제. 자, 안전관리에 관한 그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1번에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에 관한 사항.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 이건 해당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다중이용업소의 그 화재 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이것도 해당이 되죠. 세 번째에 가면 다중이용업소의 적정한 유지, 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 연구 개발, 이것도 들어가죠. 4번에 가시면 이 종업원에 대한 자체 지도계획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 옳지 않은 답은 바로 요 4번이 되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